반갑습니다. 쇼루즈미TV의 봉기표입니다. 오늘은 여기 특이한 차량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링컨 MKC입니다. 링컨 MKZ라고 세단은 좀 많이 굴러다니는데 이렇게 링컨 MKC라고 중소형 SUV는 아마 보기 힘들으실 건데 저희 수리하는 김에 차 이거 외관이랑 안에랑 한번 설명드리면서 부품값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부품값 하는지 링컨이. 이 링컨은요 산타페보다는 확실히 작고요 스포티지보다 조금 더 작다는 느낌은 들어요. 조금 더 낫다는 느낌은 드는데 크기는 비슷한 크기 같습니다. 포르쉐 마칸이랑 크기가 딱 비슷해 보여요. 마칸이 보면 스포티지보다 조금 더 작은 느낌이 나거든요. 차가 링컨 MKZ, MKC 이렇게까지, MKS도 마찬가지고 앞에 그릴이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앞에 정면이. 뒤쪽에 트렁크 한번 공간 열어볼게요. 트렁크는 아주 좀 작은 편이에요. 거의 제 팔 몇 개 안 들어가고 골프백은 진짜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스포티지보다 더 작고 거의 진짜 트렁크 공간 활용도는 엄청 떨어지겠네요. 이 차는 차값이 한 5천만 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더라고요. 차값이 5천만 원이면 선택지가 참 많은데요, 5천만 원 주고 이 차를 살지는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원래 뭐 미국 차나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항상 제네시스급 아니면 뭐 독일차, 포르쉐. 그리고 이 차는 뒷문 뒤엔달 도색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진주색 펄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진주색 펄은 처음에 도색하면 밝습니다. 문짝을 제가 광택을 낼 건데요, 광택 내면 비슷하게 나옵니다. 문을 열어보면 안쪽에는 되게 밝아요. 지금 이거랑 이 색깔은 거의 비슷해요. 여기 문 닫으면 여기는 많이 노랗습니다. 이게 화이트 펄이나 흰색은 되게 많이 황변이 많이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광택만 내면 많이 희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차량이 출고할 때쯤 되면 조금 이게 밝을 거고 이게 조금 노랄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노래지면서 비슷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렇게 수리가 완료 안 된 거 이런 거 보면은 기가 막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료될 때쯤 되면 마무리 다 지으면 깨끗하게 됩니다. 비교되잖아요. 사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더 하얗면 더 하얗지 더 노랗진 않아요. 이만큼 하였던 게 밖에 자외선을 받으면서 노래지는 겁니다. 황변이 많이 오는 색깔이 화이트 펄. 근데 저는 실내로 들어가서 보일게요. 깔끔합니다. 깔끔하죠. 우드까지 해서. 이 차는 한 2015년식쯤 되고요. 2020년형은 MKC가 신형이 나왔더라고요. 뒤에 이거는 약간 좀 포르쉐 같은, 마칸이나 아마 이렇게 까이엔이랑 비슷하게 생긴 만큼 유선형으로 이쁘게 생겼어요. 이거는 뒷바바도 탈거해놓은 상태고요. 뒤에가 이 브라켓도 좀 작습니다. GV80이나 좀 고급 차들은 이 브라켓도 좀 커요. 안쪽을 보강해주는 브라켓이 좀 크고요. 여기 들어가면, 이 차는 가솔린 차입니다. 시동을 어떻게 거느냐, 링컨은 이 기아봉도 없어요. 벤츠처럼 이것도 없고 시동 거는 게 여기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형식입니다. 버튼을 누르면 가솔린 차인데요, 차가 진짜 조용합니다. 세단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기아 변속은 누르는 겁니다. 버튼으로 탁 바뀌고 앞으로 가고, 뒤로 누르면 뒤로 가고. 처음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한참 찾아요. 이것도 적응해야 되는 거고. 여기 이제 P 누르고 엔진 스탑 누르면 꺼집니다. 링컨 이렇게 기아 변속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죠. 알게 된 겁니다, 저 때문에. 저도 사실 이거 처음에 봤을 때 뭐 한참 찾았어요. 색깔 또 한번 이걸 보면 더 잘 보이죠. 여기 되게 노래요. 여기 되게 밝죠. 이렇게만 봐도 밝고 노란 게 선명하죠. 그래서 화이트 펄은 살짝 도색이 밝게 나오는 게 정상이고, 자외선 조금씩 받으면서 조금씩 노래지면 비슷하게 갑니다. 반대편에 도색한 것이요. 자, 이제 뒷좌석에 탔습니다. 뒷좌석에 타면 뒷좌석 공간이 엄청나게 좁습니다. 포르쉐 마칸도 타보면 진짜 이렇게 좁아요. 카이엔 정도는 타야 SUV 타는 맛이 나고 좀 안 답답한데 마칸 타면 되게 답답해요. 뒷좌석은 지금 뒤에 좀 당겨져 있는 상태거든요, 시트가. 근데 뭐 주먹 하나도 안 들어가요. 앉아있으면 좀 깝깝하다는 느낌 납니다. 그래서 나름 SUV라서 주먹은 안 들어가지만 그래도 좀 여유는 있어요. 이것도 조금 뭐 그래도 차가 5천만 원짜리인데 이게 조금 뭐 허접한 감이 있긴 하네요. 그래도 시트 색깔이 밝아가지고 확실히 이쁩니다. 제가 항상 얘기를 좀 하는 건데, 실내 디자인은, 실내 시트는 밝은 색이 좋은 것 같아요. 밝은 색이 보면 이쁩니다. 요새 관리하기도 좀 쉬워요. 요새 샵에 가면 다 관리해 주니까. 부품값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링컨 MKC는 얼마나 비싼가, 독일차보다 더 비싼가, G80이나 GV80보다 비싼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앞범퍼, 앞범퍼는 금액이 90한 2만 원 정도, 90만 초반대입니다. 90만 초반대면 뭐 독일차랑 비슷합니다. 라이트는 230만 원. 230만 원이면 이게 아세이거든요. 아세이일 거라서 뭐 230만 원이면 적당한 가격이라고 생각됩니다. 요새 G80급들이, GV80이 이 라이트가 요새 9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에요. 100만 원 좀 넘어가요. 100만 원 조금 넘어가는데 수입차 치고는
비싼 건 아니고 싼 것도 아니고 딱 적당한 가격. 벤츠나 BMW가 한 5 시리즈급 가거나 뭐 GLC, GLE 가면 라이트가 껍데기만 해도 보통 한 200만 원 이렇게 넘어갑니다. 최소 150에서 200만 원 넘어가요. 밑에 몰딩도 보여드릴게요. 밑에 검정색 몰딩, 이렇게 검정색 몰딩 22만 원, 검정색 몰딩이. 그 다음에 하단 스포일러 몰딩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이 은색도 한 25만 원 이렇게 넘어갑니다. 거의 한 30만 가까이. 그러니까 앞범퍼를 사람들이 박을 때 좀 이쁘게 박아야 되는데 여기만 살짝 박으면 다행이죠. 근데 이 앞쪽에 라이트부터 범퍼, 이 안개등 카바, 이 검정색, 이 은색까지 다 부서지면 부품값만 거의 400이 나옵니다. 부품값만. 앞에 라이트부터 이렇게 박아도. 자차를 꼭 들어야겠죠.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뭐 산타페급 이렇게 박아도 라이트가 이렇게 비싼 옵션만 아니면 무조건 100만 원도 안 합니다. 뭐 작게 나올 때는 진짜 한 50만 원도 안 되게 끝날 수도 있어요. 라이트가 정말 싼 것들은. 부품값이 최소 수입차는 2배, 3배, 4배입니다. 자차를 꼭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벤다가 55만 원. 백미러는 좀 싸네요. 백미러가 120만 원 밖에 안 합니다. 아세이가. 제가 크라이슬러 300C 할 때 얘기했는데 백미러가 100만 원, 거의 100만 원 하는데 유리 하나만 90만 원 하더라고. 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링컨은 좀 합리적이네요. 앞도어가 180만 원 정도 하고요. 170몇 만 원 정도 하고요. 뒷도어가 150만 원 정도. 앞도어보다 뒷도어가 좀 더 쌉니다. 이 뒤엔다는 차체 사고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잘 안 교환하셔야 되고요. 이 뒤엔다는 150만 원 정도 합니다. 여기는 뒤엔다에 붙어있는 테일램프는 없는 타입이고요. 트렁크에만 붙어있는 타입이네요. 이 테일램프가 좀 비쌉니다. 한 88만 원, 한 90만 원 정도 합니다. 보통 이 테일램프가 여기 휀다에 붙어 있거든요. BMW인데 이렇게 휀다에 붙어 있어요. 트렁크는 별도로. 근데 이거는 트렁크에 테일램프도 있고 중간 램프도 있고 여기 뒤에 램프도 들어가는 특이한 타입입니다. 보통 테일램프가 이쪽 뒤에 대류 등에 닫혀 있는 거는 보통 한 50만 원 정도, 40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좀 크고 해가지고 좀 비싼 편이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종합적으로 결론내보면 링컨은 거의 뭐 독일차, 여기 동급으로 치면 GLC 정도, BMW로 치면 X3 정도 되는데 보부값이 거의 비슷합니다. 독일차랑 비슷한 값으로 나오는 게 링컨 MKC였고요. 뭐 링컨 MKC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지금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다 마치고 직원들 다 가고 나서 토요일은 12시까지 합니다. 9시, 12시. 다 가고 나서 제가 이제 일 마치고 좀 여유있게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고요. 신호정비TV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주일에 3번 6시 반에 올라갑니다. 잘 봐주시고 구독도 눌러주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 하십시오. 먹고 살라고 이렇게 용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살고 있고요. 이제 제가 영상 말미마다 부동산 얘기를 하든 뭔 좀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너무 다 따로 영상 찍긴 힘들어서 제가 찍어볼게요. 지금 부산에 아파트 값이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도 직장인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새가 빠지게 일 해가지고 1년 막 진짜 막 로또 맞아가지고 막 진짜 막 엄청 일이 잘 됐어. 그래갖고 막 1억을 모았어. 1억을 번 것도 아니고 1억을 모았어. 근데 지금 부산의 집값이 대장 아파트 기준으로 뭐 사직동, 동래구, 금정구, 해운대구 해가지고 최근 1년 사이에 작년 말부터 해서 작년 10월달부터 올해 10월까지 해가지고 3억 이상 안 오른 큰 대장 아파트들이 없어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데는 장전 레미안 아파트인데요. 저도 전세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전세 살 때 샀어야 돼. 그때 6억 5천 했는데요. 지금 9억 5천 합니다. 1년 만에 3억 올랐어요. 이렇게 유튜브 쎄 빠지게 찍고 해봐야 필요 없는 기라. 그냥 부동산 집이나 한 채 잘 사놓는 게 최고입니다.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역시 실거주집은 무조건 갖고 있는 게 맞고요. 사람들이 지금 또 조정지역 된다는 얘기는 있는데 집값은 오를 때는 1억 오르는데요. 사람들이 폭락한다는 유튜버들이 있어요. 뭐 라이트하우스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뭐 쇼킹 부동산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말도 안 됩니다. 올라가면 3억 올라가는데요. 떨어지봐야 1억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돈 있는 사람은 꼭 집 사놓길 바랍니다. 그리고 집이 다 오르지 않아요. 일본처럼 부동산 고품론 있어가지고 뭐 일본처럼 우리나라 갈 것이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인구가 감소하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이 이제 다 떨어지지 않아요. 지금 보면 부산을 기준으로 하면요. 이제 한 2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은 재건축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 사실 10년 이상, 15년 이상 올라간 아파트가 아니면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이슈가 없으면 그 아파트 값은 잘 안 오릅니다. 저기 뭐 장전 레미안 아파트, 그다음 사직동에 롯데캐슬 클래시, 이번에 레이카운트도 분양을 했죠. 분양을 해가지고 당첨된 사람도 주위에 있는데 그런 아파트들은 올라가요. 그리고 조금 떨어지고. 근데 이제 20년 지난 아파트, 15년 된 지난 아파트들은 사실 분들은 재건축 이슈나 리모델링 호재가 있는 거 아니면 사면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못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금액이 안 올라가요. 그냥 남들이 다 올라가면 나도 올라가겠지 하는데 15년, 20년, 막 30년 된 아파트는 재건축 리모델링 이슈 없으면 안 올라가니까 그냥 그거 이제 좀 오래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형편에 맞아서 그런 사시는 분들은 집값 오르는 거 별 기대를 안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팔 때는 힘들게 팔아야 돼요. 또 살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젊은 사람들이 비싼 돈 주고라도 전세 들어가가지고 새 아파트 좋은 데 살고 싶지 오래된 아파트 싸더라도 안 사고 싶거든요. 그런 심리가 작용해서 부동산 시장이 흘러가니까요. 신축 아파트들 사실 분들, 신축 급 사실 분들은 잘 생각하셔서 판단하셔서 사시고 15년, 20년 오래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더 심각하게 생각해가지고 잘 사시길 바랍니다. 말이 주저리 했지만 오늘 저도 토요일날 일 마치고 어디 하나 계약하러 갑니다. 부동산에 계약하러 갔다 오겠습니다.